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주원규 짐, 필름 출판. 작가 소개, 주원규. 1985년생, 단국대학교 방송영상과를 졸업한 대한민국 유튜버다. 대학 졸업 후 SBS 미디어넷 사업팀, 한국경제TV 증권팀에서 PD로 일한 경력이 있다. 원래 지하 단칸방에서 살다 돈을 모으겠다는 결심을 하고 절약과 주식 투자로 마련한 돈으로 부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직장 생활을 하며 부동산 임대업, 온라인 쇼핑몰 부업 등으로 돈을 벌었고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오프라인 매장 운영,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유튜브 신사임당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유튜브 첫 시작이 신사임당 채널은 아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채널을 많이 했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신사임당 채널로 183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고 2022년에 전업투자자 DP에게 20억 원에 매각하였다. 현재는 약 58만 명 구독자를 모아 본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비즈니스 PT의 대표 강사로 SNS를 통한 수익화를 강의하고 있다. 프롤로그. 나는 성공이라는 게 모든 과정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줄로만 알았다. 깔끔한 계획, 매끄러운 실행, 감동적인 결말.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성공의 진짜 모습은 눈물 범벅인 날들과 멍하게 아무 표정 없이 앉아있는 슬럼프의 연속이었다. 복잡한 소송과 힘겨운 협상, 서로를 챙겨주던 따뜻한 동료애가 있는가 하면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충격적인 배신도 있었다. 성공과 자축의 기쁨을 느낀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누군가의 폭로로 온 힘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난장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 바로 뒤엔 갑작스러운 위기와 우울감이 닥쳐왔다. 우리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했으며 어떤 날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숨기고 낮추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결국 스스로를 드러내고 확장할 수 있었다. 때로는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막막한 좌절감에 샤워기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다. 그토록 눈뜨기 싫은 아침이 있는가 하면 설레고 긴장돼서 잠 못 이루는 새벽도 있었다. 이제는 안다. 진짜 성공은 그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한 과정 끝에 찾아온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혼돈스럽고 힘겨운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해줄 멋진 얘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돈을 쫓지 말라는 부자들의 조언은 진짜일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조언했다. 돈을 쫓지 마라. 그러면 돈이 따라올 것이다. 나도 그 말을 믿었다. 경제방송국에 다니면서 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모아둔 4천만 원을 창업에 쏟아부었다. 꿈을 쫓으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비참했다. 4천만 원을 다 날리고 빚까지 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돈을 쫓지 말라는 말은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걸. 젊은 사람들은 젊음을 과소평가하고 부자는 돈을 과소평가한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말했지만 그 조언이 나 같은 사람에겐 독이 됐다. 돈을 쫓지 말라는 조언이 진짜인 건 맞다. 다만 그 말을 들을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돈이 풍족한 사람은 꿈을 쫓아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직 기반이 없는 사람은 돈을 쫓아야 한다. 나는 그때 이후로 돈이 있는 길목을 찾기 시작했다. 마케팅을 배우고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한 수라도 더 배우려고 매달렸다. 그렇게 해서 겨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강점을 모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브라질은 커피를, 인도는 인구를 가졌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변호사들끼리는 변호사 자격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서울대에서 1등은 자랑이 안 된다. 다들 자기 강점을 과소평가한다. 남이 볼 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특별한 것. 그것이 바로 내 무기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착각이다. 진짜 싸워야 할 무기는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다. 남이 가진 특별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 하지 마라. 내게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승부해야 한다. 모두 남의 떡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강점을 놓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특별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걸. 돈을 쫓지 말라는 말, 그 말은 맞다. 하지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위치가 될 때까지는 돈을 쫓아야 한다. 젊음, 경험, 시간, 혹은 그게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 2016년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할 때 나는 건물주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던 적이 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뭔가요? 건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저는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은 집이 재개발되는 바람에 부자가 됐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일하다가 이제 은퇴했고요. 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타고난 것이 없다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깊이 절망했다. 그러나 9년이 흐른 2025년의 지금, 나는 서울에 세 채의 건물을 갖고 있다. 그때 그 건물주분과는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나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든 자산이라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 누구는 타고났고 누구는 물려받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나처럼 맨손으로 시작해 스스로 부자가 된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그때 그 절망의 질문이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나에게 도전을 던진 셈이다. 지금 나는 단언할 수 있다. 물려받지 않아도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 50만 원과 30억 원의 차이.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내 인생을 바꾸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 나도 그랬다. 직장 다닐 때는 단순히 5천만 원만 있으면 좀 여유가 생길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4천만 원을 모으고 나서 알았다. 아, 인생은 이렇게 안 바뀌는구나. 5천만 원을 모아도 1억 원을 모아도 별다를 건 없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어제와 오늘의 삶이 다르지 않고 인생은 여전히 똑같다. 경제적 자유를 말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만약 5% 수익률로 굴린다고 가정했을 때 월 1,000만 원 정도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대략 3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30억 원을 모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다. 5천만 원을 모으는데도 몇 년 걸리는데 30억 원이라니 멀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생겼다. 50만 원. 쇼핑몰 운영하면서 우연히 유튜브 영상 하나가 터졌고 예상치 못한 수익 50만 원이 생겼다. 남들은 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했지만 나는 이걸 다르게 봤다. 이 50만 원은 단순한 50만 원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생긴 거였다. 은행 이자처럼 고정된 돈이 아니라 개선하면 늘어날 수 있는 구조. 트래픽이 늘면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면 수익이 커진다. 성장성이 있는 돈이었다. 단순히 50만 원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돈은 수익률과 성장률을 가진 돈이었다. 그걸 깨닫고 나서 4개월 뒤에 기대 이상의 돈을 벌었다. 내가 시장을 바꾼 것도 아니다. 시장에 맞춰 상품을 바꿨을 뿐이다. 처음에는 꽃병을 팔았지만 나중엔 쇼핑몰 창업 강의를 팔았다.
내 채널에 모인 사람들은 꽃병을 살 사람들이 아니라 쇼핑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여기서 깨달은 게 있다. 어떤 소득은 아무리 올라도 성장률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냥 100에 100, 200에 200이 쌓이는 구조다. 더해지기만 하는 소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르다. 수익률로 시작해 성장률로 폭발할 수 있다.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다. 그 차이가 50만 원과 30억 원의 차이다. 결국 인생을 바꾸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보다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 능력 없이 성공하는 법. 구독자 2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와 함께 밥을 먹던 날, 그 친구가 웃으면서 진지하게 말했다. 형님, 솔직히 미안한데 형님은 재능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해졌다. 순간적으로 가슴 한편에서 묘한 서늘함이 밀려왔지만 사실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재능이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되지 않았다. 나는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부터 오히려 더 간단한 방법을 택했다. 재능으로 이길 수 없다면 그저 끈기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뛰어난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면 최소한 그들과 같은 위치에 닿을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무조건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유일한 전략이었다. 피곤해도 그냥 한다. 재미없어도 그냥 한다. 하기 싫어도 그냥 한다. 사실 성공의 본질은 굉장히 단순하다. 누구나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이 포기할 때 혼자서라도 계속하면 재능이 없어도 언젠가는 사람들 눈에 띄게 된다. 끝까지 하면 결국 재능 있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을 이기지는 못할지 몰라도 최소한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지는 않는다. 처음부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이기려고 시작하지 마라. 다만 끝까지 버티면서 따라가면 어느 순간 그들과 비벼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재능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노력하고 버티는 것만큼은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재능 없는 나조차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 짜증이 반복되면 삶이 곱는다. 인생이 망가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짜증이 쌓이고 쌓여 결국 무너지는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짜증이 날 이유만 찾아서 하루 종일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다. 회사를 다닐 땐 가족 문제 때문에 짜증을 내고 집에 돌아오면 회사 일 때문에 짜증을 낸다. 주중엔 주말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주말이 되면 월요일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또 짜증을 낸다. 팀원일 때는 팀장이 무능하고 답답해서 짜증을 내지만 정작 팀장이 되면 팀원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또 짜증을 낸다. 이렇게 반복하면 내 삶의 어느 순간에도 도저히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때가 없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짜증과 스트레스로만 가득 차게 된다. 짜증은 습관이다. 기분 나빠질 부분만 계속 찾아서 시도 때도 없이 지금 할 수 없는 것만 머릿속에 담고 다닌다. 사소한 일에서도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인생을 망친다. 삶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회사에선 회사만, 가정에선 가정만 생각하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라. 주중에는 주중 일과에, 주말에는 주말 일과에 집중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라. 작은 짜증 하나라도 생기면 바로 끊어내라.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구할 수도 있다. 언제까지 남과 비교하며 살 텐가? 매일 앓는 소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바로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과 비교하는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을 초보자의 빠른 성장과 비교하고 숙련자의 높은 성취와도 비교하고 심지어 이미 충분한 것을 다 이루고 은퇴한 사람들의 여유로움과도 비교한다. 결국 이들은 늘 부족하고 뒤처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절대 제대로 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막 시작한 사람은 당연히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그와 자신을 비교하면 자신이 상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 괴롭다. 숙련된 사람은 이미 오랜 경험과 많은 노력을 통해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데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마치 자신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편안하게 은퇴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자신에게 여유가 없다고 불만을 품는다. 이렇게 매 순간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만 골라서 비교하면 당연히 인생은 매일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부족함만을 부각시키면 하루하루가 불만족스럽고 괴로워진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일 앓는 소리를 하면서도 절대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교하는 대상이 다르다. 그들은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한다. 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보고 스스로의 발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고통이나 자기 비하 없이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채울 수 있다. 그러니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비교의 대상을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눈에 보이고 자연스럽게 앓는 소리도 줄어든다. 누구와 비교하는지가 곧 인생의 만족감을 결정한다. 매일 불평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비교의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이다. 실패도 자산이다. 과거의 나는 실패할 때마다 매번 모든 걸 리셋했다. 이전의 경험과 관계없이 아예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 그것이 깨끗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요가, 홈카페, 게임, 요리처럼 지금까지 전혀 해본 적 없는 완전히 낯선 분야의 콘텐츠를 만들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모두 실패했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 뿐이었다. 그러다 깨달았다. 내가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회사를 나왔지만 그곳에서 얻었던 경험이나 지식이 모두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새로 뭔가를 시작할 때 과거의 경력이나 경험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 중에서도 아직 쓸만한 부분만 골라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경제 콘텐츠였다. 나는 경제 분야를 원래 하던 사람도 아니고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조직에서 겪었던 경험과 그동안의 사회생활을 하며 쌓인 감각들을 활용해 컨텐츠를 만들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보기 시작했고 내 채널은 점점 성장했다. 실패했을 때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면 결국 인생에서 쌓이는 게 없다. 하지만 실패했더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쓸만한 부분만 추려서 사용하면 이미 약간의 기반을 다진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다. 맨땅보다는 작지만 분명한 기반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이 방식을 깨달은 순간부터 실패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리셋 버튼이 아니라 축적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패를 하더라도 이전의 경험과 자산 중에서 멀쩡한 것만 골라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자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내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후회를 실패로 두지 마세요. 후회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모두 후회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후회하는 지점이 완전히 다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과정을 후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과정을 아쉬워한다.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는데.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예 시작하는 것 자체를 후회했다. 자신이 시도한 것 자체를 원망하는 것이다.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걸 하겠다고 덤볐을까?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건 바로 이 후회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후회를 복귀의 계기로 삼았다.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며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더 나은 반응을 보일지 고민한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결국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시작 자체를 후회하기 때문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결론 짓는다.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결국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원규 작가의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시행착오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누구나 극복하지는 못한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방법을 아느냐와 모르느냐의 차이다. 라고 말이죠. 이 책은 좌절을 통과해서 자산으로 바꿔낸 주원규의 실전 경험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데요. 작가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 반복되는 실패에서 느낀 혼란, 금수저를 바라보며 느꼈던 무력감 등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실패로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웠던 방법,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것, 두려움 속에서 버텼던 시간의 의미를 전합니다. 이 책에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대신 제자리 걸음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냉철한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성공과 실패, 좌절과 회복의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풀어놓으면서 유튜버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80만의 인생 멘토가 된 주원규가 내놓은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조언집입니다. 돈과 커리어, 또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힘을 배울 수 있는데요. 직설적이지만 공감할 수밖에 없는 해법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 안에 기억나는 문구를 일부 낭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남이 가진 특별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 하지 마라. 내게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승부해야 한다. 모두 남의 떡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강점을 놓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내게 특별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걸. 돈을 쫓지 말라는 말, 그 말은 맞다. 하지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위치가 될 때까지는 돈을 쫓아야 한다. 젊음, 경험, 시간, 혹은 그게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 뭘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돈과 건강, 이 두 가지는 실패 속에서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버티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은 위험하다. 지표가 있으면 99도가 아니라
30도라고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다. 100도까지 가는 길이 분명해지고 결국 물은 반드시 끓게 된다.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자신이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월급은 당신의 고생뿐 아니라 당신의 삶 그 자체와 교환한 것이다. 월급을 아무렇지 않게 소비한다는 건 내 한 달의 삶을 허투루 쓴다는 것이다.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오늘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